네, 안녕하세요. 신박사 이사했습니다. 2022년 12월 12일 신박사의 장방학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세는 좀 그냥 FMC 전에 이제 경계 심리가 좀 작용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. 뭐 종목별 활발한 것도 있었고 또 업종별로도 이제 듬성듬성 뭐 전체 업종이 막 드라이브 걸듯이 강세를 띠는 흐름은 연말에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임 내지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이번 주에는 연속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면 좀 부담인데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말 조정은 역시나 이제 기회라는 어떤 측면들,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년에 주목할 업종은 바이오 업종을 우리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제 장중에 제가 긴급하게 영상 올려드린 게 이제 ABL 바이오 급락이었던 건데요. 이제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뭐 악성 루머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어떤 급락을 통해서 개인 투자들이 들고 있는 어떤 물량들을 좀 빼앗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물량을 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. 내년에 이제 유망한 업종이 바이오라는 거는 틀림없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. 오늘 코스피, 코스닥 지수 흐름, 코스피 지수 오늘 0.67% 약세, 5.7조 거래대금, 뭐 거래 대금이 마르죠. 경계되는 심리가 작용했다 보여질 것 같고요. 코스피 2373포인트, 코스닥도 0.59% 빠져서 715포인트. 거래대금 양시장 모두 급감하면서 4.6조.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는 한 100여 종목 많았고 코스닥은 한 300여 종목 더 많았습니다. 수급 구도는 뭐 큰 변동이 없어서 체크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, 고객 예수금도 좀 빠졌습니다. 46조 수준 정도 됐고,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17조 3천억 정도.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대체로 좀 조정권을 보였죠. 니케이 증시가 0.2% 약세, 홍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3% 약세, 대만이 0.6% 약세, 상해 증시가 0.8% 약세.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. 오늘 업종별 흐름은 오늘 큰 변동이 없어가지고 코스피 그래도 120일선은 좀 지지하려는 어떤 형태, 도치 형태, 코스닥도 뭐 변동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. 그래서 좀 소강 국면, 또 CPI 발표, 또 이제 FMC 또 금리 결정 앞두고서 시장은 상당히 또 뭐 하지만 뭐 안 좋은 방향의 흐름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. 어쨌든 연말에는 조금 이제 강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긴 어려운 어떤 환경이다,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,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 시총 상위주가 좀 밀렸죠. 1.49% 삼성전자, 그리고 LG 엔솔도 오늘 다른 2차전지 주들은 좀 양봉 전환 내지는 플러스 전환 되는 것들이 보였는데,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들이 워낙 매도를 쏟아내는 흐름이, 연기금은 이게 뭐 이익 실현이겠죠. 뭐 왜 이렇게 사고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자금들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왜 파느냐 뭐 이렇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은 이제 그 지분율을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순매수를 하고 있고, 지난 8일날 이제 대량으로 좀 매도했었지만 그 뒤로는 다시 또 순매수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외국인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점 매수를 이제 분명하게 좀 하는 모습 같습니다. 삼성 SDI도 오늘 양봉 전환됐죠. 장기 평선 밑으로 좀 꺼졌지만 다시 또 이제 돌려 세우려는 어떤 수급 구도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연속적인 어떤 하락을 하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,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전개될 공산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빠졌고 코스피 쪽은 뭐 두드러진 어떤 흐름을 보인
종목들은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요. 코스닥 쪽이 오늘 에코프로비엠 LNF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졌죠.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고,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ENM이 두드러지게 좀 상승을 보였죠. 그래서 뭐 중국 뭐 리오픈이라든지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, 또 아바타 2라는 영화에 대한 지금 개봉을 앞두고서 14일 개봉이죠. 그래서 그 기대 가치가 CJ 그룹 쪽으로, CJ CGV라든지 이런 쪽으로 붙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.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 뭐 많이 빠졌네요. 예, 대부분 좀 빠진 흐름이었던 것 같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, 반도체 쪽은 리노공업, 또 솔브렌 이런 것들 다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도체는 역시나 이제 뭐 가긴 어렵죠. 예,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점을 지난 종목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, 바닥권에서 계속 파동을 그리는 흐름을 상당 기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은 좀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, 오늘 에이벨 바이오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쪽의 기업이 이게 뭐 어거지로 좀 밀어버린 거죠. 에이벨 바이오는 장중에 제가 이제 코멘트도 드렸지만 영상으로 11%까지 뺐습니다. 오늘 한 투자자가 이머니, 이머니 이제 6,500주 정도 이제 매도한 부분이 뭐 악재로 작용했다 하는데 뭐 빌미로 삼은 것 같고요. 이건 공시가 갑자기 지금 났네요. 일단은 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. 어쨌든 미국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제 ABL 301 여기 이제 좀 핵심적인 또 파이프라인이죠. 어쨌든 IND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하겠다. 요 부분이 일단 미국에서 지금 그 뇌 관련된 이제 알츠하이머 대표적인 게 부작용 이슈가 큽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위험하지 않도록 임상 자체도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 비임상 데이터는 ABL 301을 사람에게 최대 20mg, kg당 용량까지만 투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며 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을 합법적으로 시작하거나 재개할 수가 없다. 따라서 최초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은 단일 용량 증량 시험에서의 최대 80mg, kg의 용량을 계획했으나 요 20mg 초과하는 단일 용량 증량 시험은 진행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용량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,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이렇게 IND 한다, 이렇게 좀 나온 내용이고요. 지난 11월에 이제 변경한다는 그런 어떤 그 공시 내용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악재가 나온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, 또 이게 뭐 임상 진행을 막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키움 주가 리포팅 한번 체크해 볼게요. ABL 바이오 이제 오늘 좀 중요한 화두의 종목이었으니까. 일단은 그 뇌질환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, 여기서 미충족된 어떤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상 진행을 이제 많이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항암제 다음으로 이제 많은 어떤 그 임상 진행과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또 CNS, 이제 뇌질환 또 중추신경계 쪽인데요. 뇌혈관 장벽 투과 수요가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뇌혈관 장벽 투과라는 측면에서 이 플랫폼 개발사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측면은 에이벨 바이오가 상당한 또 중요도를 가지는 내년 한 해가 될 것이다.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부작용 이슈입니다. 여기 보시면 레카네밥 3상 시험 중에서 항체 치료제가 임상 환자 사망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보도를 했다는 측면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국가 이제 당국은 뭐 FDA 같은 이런 허가 기관들은 부작용에 엄청난 또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동사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 사용 시 기존 대비 투여 용량을 줄이고 선택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감소를 위한 플랫폼 활용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IND 수정한 부분도 크게 이제 우려할 포인트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파킨슨 치료제 ABL 301 일상 데이터 도출 전망을
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로 보고 있다. 그래서 ABL 바이오의 어떤 주가가 아직은 여러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잠재력들은 이제 크게 갖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로 확실하게 이제 뭔가 좀 보여주는 이상 단계라든지 뭐 일상의 후기라든지 이런 데서 좀 효능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가 또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열리겠죠.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는 측면이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힌 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뭐 에이벨 바이오의 급락이 좀 화두가 됐었고, 뭐 기사도 이렇게 나왔네요. 사회시가 팔았대라는 측면.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도 이제 6%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뭐 DC셀 이런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탄탄한데요. 학회에서 이제 발표되는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죠. 그 부분도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. 주가 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또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. 오늘 알테오젠도 5% 밀렸고 꽤나 좀 밀린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. 하지만 이게 이제 우려할 포인트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오늘 유틸렉스, 파맵신, 메디포스트 이런 기업들은 또 플러스를 냈고 오늘 셀트리온이 2% 정도 밀렸는데요. 뭐 크게 이유는 없죠. 그래서 연말에 다소 좀 수급적인 어떤 이유들이 종목들의 등락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노트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 시장의 대어죠. 이 기업의 공모가가 공모가 하단이 지금 18,000원이었는데요. 9,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. 그래서 야, 이거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7,000억이 넘거든요. 근데 공모가 9,000원이면 이제 시총이 한 9,000억 정도 이렇게 또 스타트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뭐 키트 관련 주로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렵다는 측면, 그리고 이렇게 공모가 밴드의 하단을 훨씬 더 하회하는 어떤 공모주, 신규 상장주가 늘어난다는 거는 업종상 거의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다,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는 엔데믹에서의 코로나 수혜주로서 동물 진단 또 바이오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면서 SD 바이오 센서에 이제 키트 반제품을 납품하면서 기업 가치를 키운 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매출 의존도가 86%고 이게 이제 뭐 지금 실적은 좋지만 향후에 이제 나빠질 거다, 뭐 하향할 거다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상장에 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공모가 산정은 희망밴드 하단을 훨씬 하회한, 반토막을 하회할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업종 센티가 이제 안 좋다는 거고 코로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완전히 기업 가치를 낮게 쳐준다는 거죠. 보시면 매출액도 20년도에 6천억에서 올해는 5천억, 내년도는 3천억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.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낮추고 있다,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. 현금성 자산을 7천억 갖고 있는데 공모가 상으로 시총이 한 9천억이다. 하여튼 뭐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. 바이오노트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네요. 어쨌든 바이오의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공모가 밴드를 훨씬 하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,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오늘 등락을 좀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좀 보여줬고 2차전지 종목들을 한 번씩 쭉 보면요. 오늘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양봉으로 전환됐고 에코프로는 121선을 좀 지지받는 형태, LNF는 1.6% 상승,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, 코스모 신소재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좀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. 포스코 케미칼도 밑꼬리 그리면서 올렸고 대주전자재료가 낙폭이 굉장히 컸죠. 오늘은 낙폭을 이제 보합 정도로 돌리는 흐름, 나노신소재는 1.7% 약세, 그래도 밑꼬리를 그리는 흐름들, 코스모 화학은 오늘 양봉 전환된대요.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진 머티리얼즈 또 SKC 이런 기업들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었습니다. 첨보, 엔캠, 엔캠도 밑꼬리를 좀 그렸고 SK 아이넥 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도
플러스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 좀 반등, 저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, 장비주들도 점진적으로 좀 이제 밑꼬리 그렸죠. PNT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PNT도 밑꼬리 그리면서 3% 빠졌다가 쭉 올려 세우는 형태. 머닉 PNE 같은 것도 2.9%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비주들도 어쨌든 이제 캐펙스 투자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플러스 내지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바타2 관련주로 해서 이제 개별주긴 하지만 MDS 테크 같은 이런 어떤 관련주들도 플러스 수급 내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 강한 기조. 또 원택같이 이제 중국 리오픈에 이제 연계돼 있는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쪽의 미용 관련주들, 바이오 플러스 같은 종목군들은 플러스를 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현대 건설기계, 또 진성 TC,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플러스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. 그래서 종목별로 테마별로는 또 좋은 흐름들을 내어줬습니다. 방산 쪽으로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G 넥스원, 한화 시스템,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 플러스 2%대 수익률을 좀 내어주는 형태가 됐고요.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종목별로는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기업들도 상당히 있었다.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로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KB금융, 하나금융, 은행주가 좀 있고 현대, 두산, 인프라코 오늘 금융주들이 좀 눈에 띄고요. 현대, 두산, 인프라코, 현대건설기 같은 뭐 재건 관련된 기업들도 눈에 띄네요. 코스닥 넘어가면 위메이드가 1등이고 LNF 2등입니다. 그래서 SM 등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붙었던 흐름이었네요. 그래서 원텍이라든지 케어젠, 미용 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으로 삼천당 제약도 뭐 이거 빠지지 않죠? 수급이 붙는다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오늘 뭐 종목들 흐름들 좋은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혀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어쨌든 경계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뭐 달라진다든지 이런 흐름까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시장 정리 마무리되는데요. 그래도 다행히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좀 반등해주는 흐름들 그리고 주요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뭐 몇 개는 또 급락한 거 있었지만 또 점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.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지네요. 다들 몸조리 잘 하시고 어쨌든 뭐 이번 주 뭐 매크로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.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장세 또 우려했던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올해 내내 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기간 조정 정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턴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. 업종별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유망한 어떤 성장 섹터를 잘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